여러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매끈하고 멋진 휴머노이드 로봇들 다들 기억하시죠? 인간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 같았던 바로 그 로봇이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미래의 로봇이 상상했던 공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로봇, 바로 왼쪽에 있는 저 우아한 인간형 로봇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산업 현장을 꽉 잡고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저 투박하지만 강력한 로봇팔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로봇의 존재 이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로봇은 굳이 꼭 인간의 모습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이 매달려서 그 어렵다는 두 발로 걷게 만들고 인간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기술적 도전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휴머노이드 딜레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닮은 기계를 만들고 싶다는 그 공학자들의 뜨거운 로망하고 그래서 돈이 돼? 라고 묻는 시장의 차가운 현실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요, 아주 날카롭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아니, 바퀴가 훨씬 빠르고 에너지도 덜 쓰는데 뭐하러 그 비싼 돈 들여서 두 발로 걷게 만들어요? 사람 손보다 훨씬 힘세고 정밀한 집게가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5손가락이 필요하죠? 이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휴머노이드하고 효율성이 최고인 공장 환경 사이에는 근본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경제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뭐랄까, 신화 깨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쓰는 에너지의 무려 70%가요. 일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데, 그러니까 균형 잡는데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특정 작업만 하는 로봇이 고작 5% 쓰는 거랑 비교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낭비죠. 이 비율을 보면 상황이 떡 이해가 되실 겁니다. 휴머노이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스위스 군용칼 같은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필요한 건 아주 정밀하게 딱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수술용 메스거든요. 한마디로 공장에서 쓰기엔 너무 기능이 과하다, 오버스펙이라는 거죠. 이 춤추는 식기세척기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장은요, 그냥 설거지만 잘하는 식기세척기를 원해요. 춤추고 노래하는 기능은 전혀 필요가 없죠. 다리라던가 얼굴 표정 같은 이런 부가 기능에 들어가는 돈은 투자 대비 수익률, ROI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다 마이너스, 치명적인 결함일 뿐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계단 오르내리는 휴머노이드 군단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바퀴 달린 로봇 쓰게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 게 압도적으로 싸다는 거죠. 로봇을 환경에 맞추려고 낑낑댈 게 아니라 환경을 로봇에 맞게 살짝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훨씬 현명하죠. 그럼 휴머노이드는 그냥 실패한 꿈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휴머노이드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싸울 무대를 잘못 골랐던 겁니다. 이제 휴머노이드의 전략은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효율성 경쟁이라는 저 꽉 막힌 벽을 뚫으려고 애쓰는 대신 오직 자기만이 줄 수 있는 가치, 바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활짝 열린 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전쟁터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공장이라는 세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지배하는 비정형적인 공간, 바로 가정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저런 격자무늬 세상, 즉 창고에서는 전문화된 로봇들이 왕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온갖 물건이 널려있는 어수선한 거실에선 완전히 바보가 되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영역이야말로 휴머노이드가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이제부터 휴머노이드의 진정한 소명이 왜 가정인지 그 논거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휴머노이드가 가지는 가치는요, 바로 올인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청소기 따로, 세탁기 따로, 요리 로봇 따로 이렇게 살 필요 없이 이 로봇 하나가 수십 가지 가전제품의 역할을 하고 집안의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 로봇에게는 엄청난 장애물 코스거든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고 컵이든 책이든 다양한 모양의 물건을 짚고 바닥에 널린 장난감을 피해가고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형태를 가진 로봇뿐입니다. 자, 이제 휴머노이드의 형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오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성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이 형태가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본능적으로 얼굴과 눈이 있는 존재와 소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죠. 가정이라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인간의 모습은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스펙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휴머노이드의 역할이 재정이 됩니다.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인 가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께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적인 알람 소리일까요? 아니면 등을 쓸어주는 따뜻한 손길, 눈을 마주치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존재감 자체일까요? 바로 그 물리적인 온기를 가진 존재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의 미래는 비용과 효율 경쟁에서 밀려난 산업 현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해결해주고 그 어떤 기계도 줄 수 없는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 가정, 바로 우리의 거실에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가장 진보된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와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건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